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The best Tottenham player, 이 토트넘의 최고 선수가 ready to sign a gigantic contract, 아주 어마무시한 계약을 사인할 준비가 됐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 선수는 토트넘에 자신의 남은 커리어를 전부 다 바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AFC 아시안컵으로 인해서 빠지는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당연히 황희찬 선수가 빠지게 되겠죠. 울버햄튼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격 자원이고 8골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황희찬이기 때문에 이 황희찬의 차출은 울버햄튼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그런 차출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브렌트포드의 사무안 고도스. 이 선수는 사실 백업 공격수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브렌트포드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부모가 이 AFCON, 그러니까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스에 나가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컵에 나가는 이 주전 공격수를 대신해서 이제 백업 스트라이커가 뛸 수 있어야 하는데 못 뛴다. 이것도 이제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성가신 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 선수들이 쭉 나오는데, 와타루 엔도, 리버풀의 엔도 선수는 지금 리버풀의 어떤 체력이 부족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교체 자원으로 나오거나 여하튼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그리고 토미야수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에서 이제 부상을 당한 상황인데, 만약에 회복한다면 그러면 이제 일본 대표팀에 차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카오루 미토마 선수가 지금 브라이튼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튼 입장에서도 미토마를 이제 차출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이 토트넘과 브라이튼이 맞붙게 됩니다. 이 아시안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 그리고 미토마가 없는 브라이튼이 맞붙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 미토마와 손흥민이 없는 한일전이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 둘 다 이제 그 일찍 탈락하기보다는 대회 중후반까지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토마와 손흥민이 없는 그런 브라이튼과 토트넘 경기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팀 입장에서도 뼈아프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 이거는 사실상 최악이죠. 토트넘은 지금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나마 지난 경기에 히샬리송이 2골 넣어주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면서, 이 손흥민 없이 토트넘 득점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토트넘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좀 마저 살펴보면은 AFCON, 그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스, 어떤 선수들이 빠지는지 살펴보면 여기도 좀 굵직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있냐면은,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파티, 엘네니, 이 두 명의 선수가 빠지게 됩니다. 둘 다 좀 중요한 자원이고, 그리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멘요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데, 세멘요, 우아타라, 그리고 트라우레, 그리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도 은베모 선수가 빠집니다. 이게 좀 크죠. 은베모, 비사 선수도 크고, 온예카 선수도 빠지게 됩니다. 브라이튼에서도 3명의 선수가 빠지게 되는데, 여기도 좀 중요한 선수가 빠지죠. 이제 램티 선수가 빠지고, 이게 이제 좀 가나 소속의 램티 선수가 좀 크고, 그리고 번리에도 2명의 선수가 빠지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스 잭슨이 빠집니다. 첼시의 니콜라스 잭슨이 빠지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3명의 선수, 조단 아이유 선수가 보이네요.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두쿠레 선수가 빠지고, 게에 선수도 빠지고, 여기도 좀 크네요. 에버튼도 좀 타격이 있고, 풀럼에도 3명의 선수가 빠집니다. 이워비, 바시, 그리고 발로투레, 리버풀도 1명의 선수가 빠지는데, 이 1명이 크죠. 모하메드 살라. 첼시와 리버풀은 1명씩 빠지는데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빠지게 되고, 루턴에도 2명의 선수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도 3명의 선수가 빠지는데, 오나나, 암라밭, 그리고 메이브리 선수가 빠지네요.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7명의 선수가 빠집니다. 장난 아니네. 7명의 선수면은 진짜 많은 선수가 빠지는 건데, 여기에 또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죠. 세르지의 오리에 선수도 빠지게 됩니다. 셰필드도 4명의 선수가 빠지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은데 핵심적입니다. 파페마타사르, 그리고 비수마. 이게 이 2명의 선수가 빠지는 게 크죠.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1월에 호이비에르의 대체 자원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호이비에르를 팔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비수마와 사르가 둘 다 이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스에 나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웨스트햄도 4명의 선수가 빠집니다. 쿠두스, 벤라마, 그리고 울버햄튼도 2명의 선수가 빠집니다. 근데 아인누리, 중요하죠. 아인누리 선수가 빠지게 되고,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 많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아시안컵, 그리고 아프리카컵 전부 다 EPL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제 많은 팀들이 좀 더 충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인 손흥민 선수 엄청난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팀토크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메인 기사는 바로 이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 토트넘 에이스 지금 자신의 남아있는 커리어를 이 북런던 클럽에 헌신할 생각이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계약이 huge pay rise, 아주 어마무시한 연봉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feel good factor, 뭔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분위기 좋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최근에 레프트백 우도기가 2030년까지 재계약을 이제 연장하는, 원래는 2027년까지였는데 3년 더 연장하고 그리고 이제 연봉을 대폭 올리는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이적 관련된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토트넘 드레싱룸에 완벽한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인기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unanimous popularity, 이 unanimous가 만장일치거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에 가까운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풋볼 인사이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토트넘의 가장 최고의 선수죠.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이 클럽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thrilled, 굉장히 신난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현재 이 대한민국 선수, 이 손흥민 선수죠. 지금 계약 연장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의 커리어 역시 토트넘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관측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확정이 아니고, 그리고 손흥민과의 토트넘의 이 love affair, 사랑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보면은 이 31살의 손흥민 선수는 지금 센터 포워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10골을 지금 넣었고, 그리고 번리전에서는 해트트릭, 아스날을 상대로도 골을 넣었고, 그리고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3개의 골에 공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손흥민 선수는 지금 해리케인이 떠난 이후로 토트넘의 공격수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지금의 토트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토트넘의 긴 미래를 봐도 손흥민 선수가 중요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측면 윙어로 뛰다가 중앙 공격수로 뛰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은 잘 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패스 능력도 좋아지고 있고, 뭔가 나이가 들면서 이 경험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토트넘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죠. 지금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은 이 2025년 여름까지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extra year,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FI, 이 풋볼 인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옵션을 트리거하고 그리고 아예 장기 딜을 재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 만약에 이제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은 그러면 2026년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세월인데, 근데 이 세월을 이용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우리 다시 계약하자, 연봉 올려주고 그리고 계약 기간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라고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현재 손흥민 선수의 알려진 주급은 20만 파운드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19만 파운드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onetheless, it's then claimed the pay rise that will come with any new deal is expected to be huge. 이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연봉 상승이 정말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면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거냐? 그리고 토트넘이 그러한 연봉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돈을 받고 있는 선수들을 살펴보면은 토트넘은 굉장히 이 돈을 아끼는 편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살펴보면은, 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카이 하베르츠가 28만 파운드를 받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이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카이 하베르츠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가 봤을 땐 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15만 파운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8만 파운드, 아무래도 이제 중하위권 팀일수록 점점 낮아지겠죠. 브렌트포드 5만 5천 파운드, 이게 지금 최대치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아담 랄라나가 9만 파운드, 이 정도 받는 게 이제 그중 가장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벌리도 4만 파운드, 첼시 라힘 스털링 32만 파운드.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손흥민 선수 지금 너무 안 받고 있다. 아니, 스털링이 이 정도 받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첼시는 이제 갑부 클럽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그런 클럽 중에 하나이고, 고소득의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9만 파운드. 에버튼 12만 파운드의 픽포드 키퍼가 아무래도 좀 고참이기도 하고 좀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럼, 히메네스가 이제 10만 파운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살라가 35만 파운드로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살라랑 많이 비교를 하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도 한 35만 파운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하죠.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도 살라랑 같이 이제 득점왕을 했었고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루턴, 야, 이거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 아닌가요? 1,000만 원 좀 넘어가는, 약간 넘어가는 그 정도 금액인 것 같은데, 여하튼 승격팀답게 굉장히 낮은 이 최고 주급을 갖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40만 파운드를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맨시티는 뭐 최고 갑부 클럽이고 가장 능력 있는 선수한테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게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This just feels right. 뭐 그럴만하다라고 이제 외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카세미로 그리고 산초, 텐하그 감독에게 완전 찍힌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5만 파운드씩 갖다 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35만 파운드를 받을 만하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자, 뉴캐슬에서는 토날리가 21만 파운드로 손흥민보다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팅엄 8만 파운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선수가 8만 파운드, 셰필드가 27,500 파운드, 그리고 토트넘이 은돈벨레 여기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부분인데, 토트넘이 운동벨레에게 20만 파운드를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 토트넘의 주급체계 깨지겠구나, 케인과 손흥민도 20만 파운드 이상 받겠구나 했는데 아직까지 20만 파운드가 천장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손흥민 선수한테 큰 계약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말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20만 파운드는 토트넘의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과거 케인이 이제 받았던 주급이기도 하고, 이 20만 파운드 이상의 주급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진 게 토트넘인데, 근데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19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올려주겠다, 그게 20만 파운드일 수는 없잖아요. 아니, 주급 10,000파운드 올려줘 놓고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 토트넘의 주급 천장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에는 유례 없는 일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손흥민 선수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잘하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더 받을 만한 선수들의 주급도 올라갈 확률이 높죠. 특히 뭐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로메로 같은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 그런데 로메로 그리고 메디슨 같은 선수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16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보다는 적지만 15만 파운드 이상의 주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재계약했을 때 20만 파운드 넘어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주장급 선수들 그리고 탑 플레이어들에게는 토트넘의 기존 주급 천장인 20만 파운드를 깨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토트넘이 더 이상 셀링 클럽이 아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급 천장이 있는 게 그 이상의 재능을 보여주면 보통 이적을 했습니다. 보통 레알 마드리드 갔죠. 뭐 베일도 레알 마드리드를 갔고, 모드리치도 레알 마드리드를 갔고, 사실 손흥민 선수도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선수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돈 더 주고 붙잡겠다, 더 높은 야망을 향해서 달리겠다 라고 하는 이 레비 회장의 이야기가 지금 이걸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소식을 통해서 말이죠. 이 소식에 따르면 황희찬 선수 역시 2028년까지의 계약 연장을 이뤄냈고, 그리고 기존의 주급보다 3배를 더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주급을 좀 살펴보면요, 3만 파운드입니다. 근데 3만 파운드에서 3배를 올리면은 9만 파운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울버햄튼에서 가장 많은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가 사라비아 그리고 게데스 9만 파운드씩 받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황희찬 선수가 지금 이 울버햄튼의 최고 주급자가 된 것입니다. 이 계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이 팀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뛰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고, 야, 그리고 그 짜디짜기로 유명한 이 토트넘이 결국에는 은돈벨레가 받고 있는 이 20만 파운드의 주급 천장을 넘어서 손흥민 선수한테 그 이상의 연봉을 주겠다. 이거는 사실상 이 토트넘이 체질 개선을 하겠다, 이 재정적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데, 약간 착잡하실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바라고 계신 분들은.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바라고 계신 분들은, 야, 그래, 차라리 돈 많이 받고 인정받고 토트넘에서 우승컵 들어라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 저 역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우승컵 드는 그 서사가 완성돼야 이 손흥민 선수의 이 서사가 좀 감동적이지 않을까. 사실상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가슴이 떨립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하고 이 토트넘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35만 파운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식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다음번에는 더 좋은 그리고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